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he Science of Learning, 즉 학습과학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수 있듯이 이 Science of Learning은 지금 다루고 있는 책 An Introduction to Medical Teaching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만큼 이 학습과학이 뒤이어 등장할 여러 가지 교수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과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즉 attention, 지각, perception, 그리고 기억, 메모리, 이것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학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수학습, 즉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지 그 근거에 기반한 evidence-based practice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습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뒤이어 여러 가지 효과적인 학습법, 간격두기, 교차하기, 상술하기, 구체적 사례, 이중부호화, 인출연습 등 6가지의 구체적인 방법 이나 전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가볍게 인지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인지과정,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늘 아주 다양하고 많은 양의 감각으로부터 투입,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수한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감각 기로부터의 인풋을 우리는 모두 처리하거나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중에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의를 기울인 어텐션을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만 단기의 작업 기억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 기억에 들어온 것은 인코딩과 컨설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되고 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우리는 다시 인출해서 작업 기억으로 불러와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아래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즉 learning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무엇인가를 꺼내어서 쓰거나 인출 및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스킬을 습득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나중에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어서 쓰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에 무언가가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 장기 기억에 저장되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정이 부호화, 인코딩과 응고화, 컨설리데이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업 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간만 저장될 수 있는 정보가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부호화는 워킹 메모리, 즉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뉴럴 트레이스, 즉 신경 흔적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고화는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응고화된 정보가 저장되었을 때 여기에 접근해서 다시 작업 기억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지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간격두기, 영어로는 스페이싱입니다. 간격두기라는 것은 이 스페이스, 간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의 긴 세션이나 이어지는 학습 대신 그것을 여러 개의 짧은 세션이나 파트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짜리 워크숍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4시간 오전에 하고 점심을 먹고 또다시 4시간을 하는 이러한 간격을 두지 않은 방식보다는 여러 개의 짧은 세션으로 분할하여 매일 하루에 1시간씩 8주간 진행하는 것이 더 학습의 측면에서는 간격두기 효과로 인하여 높은 학습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격두기는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렇게 8시간이나 혹은 그 이상 진행되는 세션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션, 즉 1시간짜리 수업이나 강의에서도 간격두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는 첫 번째 브레이크, 즉 세션 내에 인지적인 휴지기, 쉽게 말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1시간 내에 1시간을 통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을 두는 것만으로도 간격두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리비짓, 초반부의 학습 패턴 내용을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게 함으로써 이것은 이만큼의 초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 사이에 이만큼의 간격을 두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료를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특정 내용을 1시간 동안 배웠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후에 이메일이나 문자와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수단을 활용해서 배웠던 내용을 일정 정도의 간격 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리마인드의 효과로 인해서 간격 두기 그리고 더 높은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교차하기, 영어로는 interleaving입니다. 교차하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혼합해가며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고 했을 때는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유형의 수학 문제를 푸는 상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식이나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임상술기에 대한 습득도 마찬가지고 의학교육에서는 의료 영상, 즉 엑스레이 같은 것을 판독하는 연습도 교차하기 방식으로 연습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부 엑스레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주제나 유사한 질환에 대해서 계속 몰아서 학습하고 또 다른 것을 몰아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를 교차하며 섞어가며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교차하기가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씩 한 주제씩 몰아봤을 때보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주제를 섞어가면서 봤을 때 이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구별해내는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차하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앞서 설명한 간격두기 효과를 유발합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A와 B를 교차함으로써 A 사이에서 간격이 발생하고 B 사이에서 간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차하기라는 전략을 사용할 때는 간격두기 효과로 인해서 더 학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개념을 학습할 때나 즉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과 C라는 개념 어떤 용어의 정의와 같은 것이나 서로 유사하거나 조금 다른 개념을 익힐 때 이것들을 섞어가면서 공부하거나 혹은 한 가지 문제라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 상황이라면 교차하기 전략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번 같은 패턴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흉부 엑스레이에서 부득이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하느라 A, B, A, B, A, B와 같은 교차하기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A, B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하기보다는 이 패턴이 더 다양하고 그 간격도 다양할 때 교차하기 전략이 더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교차하기 전략은 초보자에서는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하기 전략을 활용하기 이전에 일정 정도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즉 교차하기 연습을 하기 이전에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을 때 A와 B를 섞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술하기라고 번역한 elaboration입니다. 이 elaboration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설명입니다. 자기 설명은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혹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설명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기존 정보가 있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왜 이 정보가 중요한지, 기존 지식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록 약간 그 설명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틀리더라도 스스로 이 이해를 만들어냈을 때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교한 신문이라고 번역한 elaborative interrogation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기 설명과의 차이는 이 정교한 신문에서는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 이 지식을 둘러싼 how나 why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
찾아나가 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또 다른 이런 질문과 답을 만들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과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술하기 방식의 효과성은 앞서 교차학습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기존 지식이 하나일 때보다 기존 지식이 2개일 때, 3개일 때 혹은 그 이상일 때 더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연결도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습득을 하기 이전에, 즉 기존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술하기라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상술하기 전략의 또 다른 요령 중에 하나는 인출 연습이나 피어 티칭과 결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출 연습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한번 꺼내보는, 즉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내 말과 나의 표현으로 써보거나 다시 설명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어 티칭은 즉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술하기, 설명이란 것을 나 혼자서 독백하듯이 질문하고 답하고, 나 혼자서 질문하고 답하고, 나 혼자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기회로 삼을 때 더 많은 효과,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